안녕하세요. 자, 이번 과정은 이제 문제풀이 과정인데, 제가 문제풀이를 하기 앞서서 꼭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미리 풀어보셔야 됩니다. 종종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막바로 이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그 교육 전문가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한다 그랬을 때 배우고 익히는 거죠. 예. 근데 워낙 사교육이 많이 발달이 돼서 학은 잘한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예. 중고등학생들이. 근데 습을 안 한다는 거죠. 학원에 가면은 공부했다. 근데 그거를 배운 걸 익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과연 중고등학교에만 해당되는 얘기냐?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그래서 반드시 미리 풀어보시고, 특히나 동영상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페이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강좌에 해당하는 부분을 미리 반드시 먼저 풀어보시고, 왜 그러냐면 이제 공부를 해보면 틀리는 문제는 계속 틀려요. 근데 또 맞는 문제 계속 맞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풀어보셔야 내가 어디가 약하고 어디를 많이 틀리는구나라는 걸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먼저 문제를 좀 풀어보셔야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꼭 당부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뭐 너무 당연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단권화죠, 단권화. 그래서 우리가 문제집을 풀지만 기본서에 있는 내용하고 연계해서 학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지문들이 교재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못 찾죠. 그래서 이거 뭐 다 찾아볼 수는 없고 제가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 중요한 지문의 경우는 이제 기본서를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말로만 하면 되게 답답하거든요. 답답하니까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살펴보시게 될 텐데, 만에 하나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기본서가 없으신 분들, 그러면 이제 각자 기본서의 내용에 사실 이제 관계법규는 비슷합니다. 구성 자체가.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이렇게 돼 있는데 다만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찾으셔서 제목을 보시면서 찾으셔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어쨌든 기본서를 연계해서 진도를 나갈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험 공부는 그 단권화예요, 단권화. 그러니까 기본서에 있는 내용에 얼마나 이거를 다 녹여내느냐가 결과적으로 수험의 당락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꼭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미리 풀어보셔야 되고, 기본서랑 연계해서 적어도 페이지라도 적어 놓으셔야 나중에 보실 때 연계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냥 보시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요. 네. 그래서 특히 안 풀어보시고, 그 아이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수학 같은 경우에 학원에서 수업을 들을 때는 이해가 됐는데 혼자 풀려니까 안 풀린다.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래서 학도 중요하지만 습도 중요하다는 거, 스스로 이렇게 꼭꼭 익혀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꼭 시작하기 전에 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집 20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주택법이죠. 네, 문제 1번 주택법상, 그리고 제가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기출문제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기출문제는 제가 이론 시간에 다 다뤘기 때문에 양이 되게 많은 겁니다. 지금 문제가 양이 되게 많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기출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아예. 예,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중간에 하도 중요한 경우는, 많이 중요한 경우는 얼핏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기출문제는 제가 기본이론 과정에 다 다룬 부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주택법상 용어의 정의로서 옳은 것은인데, 뭐 양도 많고 우리가 지문도 길고 하기 때문에 이거 다 할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종종 이러신 분이 있어요. 그 왜 답만 체크하고 넘어가느냐, 그런 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두 가지죠, 사실은. 두 가지인데 수업 방식이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빼먹고 중요한 문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중요한 거 위주로 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사실은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도 불만이 있으신 분이 있어요. 이게 빼먹고 하면은 왜 빼먹냐 이러신 분이 있고, 또 다 할 수 없으니까 뭐 문제에서 중요한 거 몇 개를 하면은 또 왜 그것만 하느냐, 뭐 그러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수업을 진행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도 불만이 있으신 분이 있고 저렇게 해도 불만이 있으신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미주알, 고주알 다 찾아서, 그거는 뭐 다 인정하실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많은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중요한 부분은 좀 찾아보고, 그리고 문제가 겹쳐요. 보시다 보면은 겹치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은 좀 빼고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빼먹으면 뭐 본인이도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빼니까 이제 기분이 나쁘실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지문 하나 다 하나, 이 두꺼운 거를 지문 하나하나 다 모든 문항을 다 읽고 보고 한다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럼 앞부분만 하고 뒤에 부분은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은 양해를 좀 먼저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은 이제 1번의 정답은 뭐 아시는 것처럼 3번이 되겠죠. 그래서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문제 중에서 이런 건 있겠죠. 부정형이다,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러면 그거는 이제 답만 아셔도 다른 거는 미루어 짐작컨대 옳은 거니까, 그렇죠? 예. 근데 1번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뭐 원래 객관식 시험 부정형이 좀 많은데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긍정형이다 그러면 결국은 이런 거죠. 지금 3번의 경우가 맞는 거죠. 맞으면 결과적으로 다른 보기들의 경우가 왜 틀린지를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긍정형 문제의 경우는 이게 맞고 왜 틀리는지에 대한 부분은 설명이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정형은 아무래도 틀린 것만 아셔도 뭐 다른 지문은 미루어 짐작한데 맞은 거니까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뭐 오타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근데 그거 제가 다 봐드릴 테니까 부정형은 주로는 답, 긍정형의 경우는 답은 당연하고 나머지가 왜 틀린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기본소, 그러니까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페이지는 기본소 페이지를 얘기합니다. 27페이지를 볼까요? 네, 27페이지를 보시면 2번 자금에 따른 주택의 구분에서 국민주택, 민영주택, 국민주택 규모, 이제 국민주택의 개념을 정리하면서 이제 국민주택 규모에 대한 부분이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3번이 맞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1번에 보시면은 국민주택 규모죠. 근데 요거는 뭐 잘 아실 거예요. 뭐 그리고 대개는 이런 게 있어요. 앞부분은 많이 아세요. 아무래도 이제 누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국민주택 규모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을 포함해서, 포함이 틀린 거죠.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건 뭐 잘 아시겠지만, 자, 기본소 일단은 27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요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뒤에서도 계속 언급이 될 거기 때문에 이걸 좀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넘어갈 텐데요. 자, 우선 27페이지 국민주택. 국민주택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면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